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지식 떠먹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머니에 엄청난 거금이 자그마치 1만 달러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돈을 들고도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없고 출신 성분이 나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 누군가의 밑에서 숨죽여 살아야만 하는 끔찍한 세상이 있습니다. 돈보다 뇌물과 인맥이 세상을 지배하고 내가 정당하게 번 돈조차 하루아침에 국가에 빼앗길까봐 벌벌 떨어야 하는 생지옥이죠. 심지어 집에서 몰래 남조선 텔레비전 드라마 한 편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쥐도 새도 모르게 가족 전체가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공개 처형을 당하는 곳,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북한의 진짜 잔혹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했다는 소식만 듣지만 정작 그 폐쇄된 철창 속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진짜 속마음이 어떤지,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열광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북한의 핵심 계층이 모여 산다는 평양에서 직접 살다가 탈북한 한 청년의 생생하고 충격적인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정권이 핵무기보다 더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드라마에 가공할 파괴력과 어린 딸 김주애를 내세운 4대 세습의 숨겨진 불안정성까지, 그 실체적 진실을 지금부터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북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삼엄한 국경을 넘어 탈북을 결심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북한 독재 정권의 끔찍한 세뇌 교육에서 완전히 깨어났거나 자유민주주의라는 숭고한 정치적 이념을 갈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탈북을 감행한 청년 세대들의 구체적인 증언을 교차 검증해보면 그들이 탈북이라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결심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차가운 진짜 이유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평양 출신의 한 탈북민은 북한 당국의 철저한 사상 검증을 거쳐 해외 식당 파견 근무를 나가 캄보디아와 태국 등지에서 머물며 무려 1만 달러라는 엄청난 거금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북한 당국에 매달 바쳐야 하는 막대한 충성 자금을 제외하고도 타국에서 개인적으로 1만 달러를 모았다는 것은 하루 15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과 극한의 통제 속에서 3년에서 5년 이상을 오직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버텨냈다는 것을 의미하죠. 당시 북한 평양의 물가를 기준으로 1만 달러면 번듯한 고급 아파트를 몇 채나 살 수 있고 남은 돈으로 장사까지 시작할 수 있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큰돈이었습니다. 그녀가 청춘을 바쳐 이토록 처절하게 돈을 모았던 원래의 꿈은 남조선으로의 탈북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막대한 달러를 쥐고 고향인 평양으로 금이 환영하여 당 간부들에게 두둑한 뇌물을 바치고 조선노동당에 정식으로 당원 가입을 하는 것이 그녀의 1차 목표였죠. 그리고 평양의 좋은 예술대학교에 진학해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미용과 분장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당당한 신분과 직급을 얻어 출세하는 것이 최종적인 꿈이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사회는 자본주의처럼 돈만 있다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노동당원이라는 든든한 정치적 신분과 직급이 보장되어야만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당 간부들에게 짓눌리지 않고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동경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체제 내부에서 성공하겠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북한 주민다운 엘리트 코스를 꿈꾸며 해외의 고된 노동을 묵묵히 견뎌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8년 휴가를 받아 잠시 고향인 평양에 돌아갔을 때 그녀는 북한이라는 기형적인 사회가 가진 끔찍한 부조리와 꽉 막힌 거대한 신분제의 벽 앞에 철저하게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과거 김정일 시대의 고난의 행군 시절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막대한 뒷돈을 찔러 넣으면 나쁜 출신 성분을 덮고 명문대학 진학이나 간부 등용의 앞길이 열리는 부정부패의 틈새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본격적으로 들어선 이후 체제 결속을 핑계로 주민들에 대한 사상 통제와 경제적 억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하고 교묘해졌기 때문입니다. 1만 달러라는 거금을 두 손에 꼭 쥐고 있어도 당 간부들에게 뇌물을 바치다 운이 나빠 사기를 당하면 억울함을 호소할 곳조차 없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든든한 권력자의 뒷배나 타고난 핵심 계층의 출신 성분이 없으면 그 자본은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눈먼 돈을 노리는 보위부에 하루아침에 반동분자로 몰려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 전체가 탄광이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는 빈틈없는 지옥이라는 것을 평양 한복판에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특히 북한에서 좋은 대학교를 다니려면 막대한 사교육비는 기본이고 권력층 부모의 든든한 지원이 필수적인데 일반 노동자 출신이 1만 달러를 들고 간다고 한들 그 고위층 자녀들과 절대 섞일 수 없는 철저한 계급 사회의 민낯을 확인한 것입니다. 개인의 피나는 노력이나 자본의 축적이 나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날 때부터 정해진 출신 성분과 당국의 자의적인 폭력만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곳에서 나의 미래는 단 1%도 없다는 차가운 계산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깨달음과 동시에 그녀는 미련 없이 부모님이 계신 평양을 영원히 등지고 다시 타국으로 나와 대한민국행을 최종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거창하고 위대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민주주의에 대한 각성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내가 땀 흘려 번 정당한 재산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며 억압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지극히 평범하고 보편적인 인간의 생존 본능이 그녀를 탈북이라는 목숨건 도박으로 이끈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김정은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심을 강요하며 공포 정치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역설적으로 체제에 대한 최소한의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며 재능 있는 엘리트 청년들을 외부 세계로 영원히 내몰고 있는 잔혹한 나비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해 수많은 인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개발하는 가장 무서운 비대칭 전력은 단연코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북한의 독재 정권이 자신들의 체제 붕괴를 막기 위해 극도로 두려워하고 24시간 내내 경계하는 대한민국의 비대칭 전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 첨단 스텔스 전투기도 아니고 막강한 파괴력을 지닌 재래식 군사력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텔레비전 드라마와 대중문화 콘텐츠입니다. 최근 탈북한 주민들의 일관되고 생생한 증언을 교차 검증해보면 현재 북한 내부에서는 역설적이게도 남한 사람들보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열광적으로 챙겨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통제되고 억압된 잿빛 사회에서 유일하게 숨통을 틔워주는 짜릿한 오락거리이자 현실의 극심한 고통을 잊게 해주는 마약과도 같은 유일한 낙이기 때문이죠. 북한 정권이 한국 드라마의 유입을 길을 쓰고 막으며 단속에 걸릴 경우 가차없이 처형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이유는 단순히 문화적 이질감 때문이 아닙니다. 드라마 화면 자체가 북한 체제의 근간을 완벽하게 뒤흔드는 무시무시한 사상적 파괴력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속에는 남조선은 미제 승냥이들의 식민지이며 인민들은 헐벗고 굶주린다는 북한 당국의 수십 년간 된 오랜 선전선동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화면 가득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평범한 남한 사람들이 퇴근 후 시장에서 떡볶이와 어묵을 사 먹고 늦은 밤에 치킨을 배달시켜 먹는 평화로운 모습은 매일 끼니를 걱정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엄청난 시각적 충격을 안겨줍니다. 국가의 통행증 없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자동차를 몰아 자유롭게 바다로 여행을 떠나는 풍요로운 모습은 그 어떤 정교한 대북 전단이나 심리전 방송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강력한 충격파를 북한 사회 밑바닥에 던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드라마 속 화려한 남자 주인공의 모습을 맹목적으로 동경하여 그 연예인을 직접 만나보겠다며 목숨을 걸고 압록강과 두만강의 험난한 국경을 넘는 10대와 20대 젊은 세대들이 실제로 존재할 정도로 한국 드라마는 주민들의 인식과 가치관 자체를 뿌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배가 고파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식량을 구하러 탈북을 했다면 이제는 남조선 사람들과 똑같이 인간다운 자유를 누리고 화려한 옷을 입으며 살고 싶다는 문화적 갈망이
탈북의 가장 큰 동기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적국의 심장부를 완벽하게 무장해제시키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바로 문화라는 사실을 아주 냉혹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권력의 핵심 계층이 모여 사는 평양 한복판에 자리한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 종합대학 학생들의 내밀한 사상적 변화는 정권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앞으로 북한 체제를 충성스럽게 이끌어가야 할 최고 위층 간부들의 자녀들이 이 매혹적인 대한민국 드라마에 깊게 물들어 사상이 자본주의적으로 변질되는 것은 김정은이 가장 끔찍하게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일반 노동자나 농민들의 불만은 총칼을 동원한 무력으로 짓누르면 그만이지만 체제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엘리트 계층의 사상적 이탈은 곧 독재 정권의 철저한 붕괴로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양 내부에서의 사상 단속은 다른 지방 도시들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가혹하게 이루어집니다. 만약 평양에서 한국 드라마를 몰래 유포하거나 시청하다 보위부에 적발되는 순간 그들은 가차없이 시범 케이스로 묶여 평양 시민의 특권 자격을 영원히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짐을 쌀 시간조차 없이 쫓겨나 지방의 가장 외진 탄광촌으로 영구 추방되거나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 끔찍한 정치범 수용소로 쳐넣어집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남조선 영상을 몰래 시청하는 자는 최대 15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이를 대량으로 유포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극단적인 법안까지 새롭게 만들어 주민들을 공포로 억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슬퍼런 공개 처형의 위협 속에서도 밤이 되면 북한 주민들은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창문을 가린 채 밀수된 USB 메모리를 텔레비전에 꽂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한번 맛본 자유와 풍요의 달콤한 영상들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핵무기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철권 통치의 독재자조차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자극하는 조그마한 저장 매체 하나 앞에서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며 매일 밤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지금 북한의 가장 역설적이고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절대 권력의 교체기였던 2011년 말 북한 전역은 그야말로 극한의 공포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절대적인 신이나 다름없던 김정일이 현지 지도 중 열차에서 갑자기 사망했다는 1호 아나운서의 중대 발표가 텔레비전을 통해 울려 퍼졌을 때 평양 시민들이 느낀 감정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장 내일 머리 위로 폭탄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전쟁의 공포였죠. 그들은 유치원 시절부터 평생토록 남조선 괴뢰도당과 미제 승냥이들이 호시탐탐 북침을 노리고 있다고 철저하게 세뇌당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늘 같은 최고 지도자가 사라진 권력의 공백기이자 새파랗게 어린 20대의 김정은이 권력을 간 물려받은 그 가장 불안정한 시기에 반드시 남조선 군대가 탱크를 몰고 밀고 올라와 북한을 통째로 집어삼킬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두려움에 덜덜 떨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김정일의 장례가 치러지고 국가적인 애도 기간이 이어지던 며칠 동안 북한 사회 내부는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속으로는 극도의 불안감으로 무섭게 요동쳤습니다. 과거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권력이 넘어갈 때는 수십 년간이라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후계자 수업을 거치며 권력 기반을 탄탄하게 다졌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2009년 무렵 발걸음이라는 찬양 노래와 함께 학교와 군대에 갑작스럽게 등장하여 대중에게 얼굴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완벽한 미지의 인물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저렇게 수령의 경험이 전혀 없는 앳된 어린 지도자가 과연 나라를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당장 터질 것 같은 외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 끊임없이 의심하며 극도로 불안해했죠. 하지만 이 거대한 민심의 불안감과 동요는 김정은이 권력의 전면에 나서며 아주 교묘하고 영리한 방식으로 빠르게 진화되었습니다. 김정은은 아버지 시대에 칙칙하고 굶주리던 고난의 행군 이미지를 단번에 벗어던지기 위해 아주 강력한 시각적인 충격 요법을 선택했습니다. 평양 한복판에 대형 워터파크인 문수물 놀이장을 거대하게 건설하고 화려한 마천루가 솟은 여명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 같은 대규모 전시성 건설 사업을 미친 듯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우중충한 회색빛 도시에 갑자기 화려한 네온 사인과 거대한 놀이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보며 주민들은 젊은 지도자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대한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죠. 여기에 더해 스위스 유학파 출신이라는 젊고 세련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김정은은 낡은 인민복 대신 세련된 현대적인 양복을 입고 공식 석상에 등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숨겼던 과거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화려하고 밝은 옷차림의 부인 리설주를 당당하게 대동하며 텔레비전에 등장하여 북한 사회 내 전에 없던 파격적인 문화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는 폐쇄적인 독재 국가의 주민들에게 서구적인 유학파 지도자가 마침내 굳게 닫힌 나라의 문을 열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죠. 무엇보다 김정은이 집권 초기에 흔들리는 민심을 완벽하게 다잡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경제 정책의 영리한 변화에 있었습니다. 국가가 식량과 생필품을 일괄적으로 배급하고 책임지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그는 각 기관과 기업소가 국가의 억압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돈을 벌도록 제도를 대폭 느슨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처나 공장 책임자가 자체적으로 생산 계획과 매출 목표를 세우고 시장에 물건을 팔아 이윤을 남기면 그 돈을 국가에 전부 바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월급과 특별 보너스로 자유롭게 분배할 수 있게 전격적으로 허용한 것입니다. 비록 완전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아니었지만 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합법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주민들에게는 땀 흘려 일하면 내 손에 돈이 들어온다는 새로운 기회와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직장을 골라서 가려는 움직임이 생길 정도로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자본주의적 요소가 북한 사회 밑바닥에 빠르게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죠. 길거리에 굶어 죽는 시체가 널리던 아버지 시대의 참혹한 기억을 생생하게 가진 북한 주민들에게 젊은 대장이 다스리는 지금이 그나마 숨통이 트이고 밥술이라도 뜨며 먹고 살 길이 열렸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과거 무조건적인 충성과 희생만 강요하던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물질적인 보상을 일부 허용함으로써 극도로 흔들리던 민심을 단번에 자신을 향한 충성심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김정은은 거대한 건축물이라는 시각적 선전술과 성과급 도입이라는 현실적인 경제적 유인책을 아주 절묘하게 섞어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집권 초기에 팽배했던 거대한 전쟁의 공포와 체제 불안감을 아주 성공적으로 잠재우고 자신만의 확고하고 잔인한 권력 기반을 다지는 데 완벽하게 성공한 것입니다. 국가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린 것이 아니라 독재를 연장하기 위해 불안에 떠는 주민들의 지친 마음에 교묘한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킨 아주 차갑고 고도화된 통치술의 결과물이었죠. 최근 북한의 관영 매체를 유심히 살펴보면 앳된 얼굴의 10대 소녀 김주애가 아버지 김정은의 옆에 나란히 서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모습을 쉴 새 없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정보기관들과 북한 전문가들은 지독할 정도로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북한 사회에서 이제 갓 10대를 넘긴 어린 여자아이가 무자비한 4대 세습의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겠느냐며 매우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부의 실제 민심과 수십 년간 굳어진 특유의 사고 구조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외부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북한만의 잔혹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이른바 백두혈통이라는 것은 남녀노소의 성별을 완전히 불문하고 하늘이 직접 핏줄로 내려준 신성 불가침의 절대적인 신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남존여비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북한일지라도 독재 정권이 어린 김주애를 후계자로 공식 지목하는 순간 주민들은 그 결정에 반발하거나 합리적인 의심을 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백두혈통의 신성한 핏줄이 권력을 이어받는 거스를 수 없는 맹목적인 숙명처럼 무조건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받아들이도록 철저하게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어린 소녀를 다른 곳도 아닌 살벌한 군사 현장에만 집중적으로 데리고 다니는 것일까요? 김주애의 공식 행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아주 소름 돋는 냉혹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2022년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장 앞에서의 파격적인 첫 등장 이후 그녀가 소화한 약 50여 차례의 수많은 공개 활동 중 무려 70% 이상이 바로 군부대 시찰이나 무기 개발 현장 등 철저하게 무력과 관련된 군사 분야에 쏠려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반 주민들에게 딸의 모습을 보여주며 친근하고 따뜻한 어버이의 인기를 얻기 위한 가벼운 정치쇼가 결코 아닙니다. 북한이라는 기형적인 체제를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무력 기둥은 바로 1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군부입니다. 김정은은 일반 인민들의 팍팍한 삶이나 여론 따위는 철저하게 무시하더라도 총구와 권력을 쥐고 있는 핵심군 장성들이 속으로 품을 수 있는 일말의 반발심이나 의구심조차 초반에 잔인하고 완벽하게 짓눌러 버려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무력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자만이 북한이라는 거대한 병영 국가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군부를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 김정은은 아주 치밀한 우상화 작업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학교에서는 정규 수업을 시작하기 전 무조건 10분 동안 최고 지도자가 얼마나 위대한지 세뇌하는 이른바 위대성 교양이라는 필수 사상 주입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대성 교양의 거대한 선전 대상이 어린 김주애를 향해 본격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매체가 앳된 얼굴의 어린 소녀가 직접 육중하고 거대한 장갑차와 탱크를 거침없이 조종하는 아주 자기적인 모습을 연출하여 방송한 것이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10대 소녀가 전차를 몬다는 것 자체가 기괴한 일이지만 북한 사회에서는 그녀가 어릴 때부터 군사적 재능을 타고난 비범하고 위대한 영도자임을 증명하는 아주 훌륭한 선전 도구가 됩니다. 김정은 자신 역시 어린 시절부터 군사, 전략의 천재로 포장되며 후계자 수업을 받았던 그 낡은 우상화 공식을 자신의 딸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뼛속까지 군사주의로 무장된 북한 체제에서 가슴에 번쩍이는 훈장을 주렁주렁 단 나이 지긋한 군부의 핵심 장성들을 10대 소녀 앞에 무릎 꿇리고 박수를 치게 만듦으로써 차기 권력의 서열을 아주 폭력적이고 명확하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죠. 결국 군부라는 거대한 총구만 완벽하게 쥐고 흔들 수 있다면 최고 지도자가 10대 여자아이든 누구든 북한 사회 전체를 극도의 공포로 억누르고 통치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아주 차갑고 잔인한 권력의 속성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평양의 시민들은 과거 김정은이 20대의 아주 어린 나이에 혜성처럼 등장하여 권력을 물려받았을 때도 속으로는 남조선이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열광적으로 찬양하며 독재체제에 순응했습니다. 지금 김주애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속으로는 4대째 이어지는 지독한 세습과 수령의 경험이 없는 어린 지도자의 등장에 막막함을 느끼고 웅성거릴지라도 그들의 입 밖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순간 가족 전체의 끔찍한 처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에 묵묵히 철권 통치에 따를 뿐입니다. 체제의 생존과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수천만 인민의 일방적인 희생은 당연하게 여기며 이제 갓 10대를 넘긴 어린 딸마저 차가운 권력의 도구로 무자비하게 전면에 내세우는 북한 정권의 기괴한 민낯이 바로 이 4대 세습 준비 과정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과거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북중 국경을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하게 틀어막고 대한민국 드라마를 비롯한 모든 외부 정보의 유입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혹하고 지독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탈북을 시도하다 적발되면 가차없이 본보기로 세워 처형하거나 유포자는 사형에 처하는 등 극단의 공포 정치를 펼치며 4대 세습을 위한 피비린내 나는 기반 다지기에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 있죠. 심지어 국경 인근에 다중 철조망을 치고 지뢰를 매설한 것도 모자라 탈북한 사람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실종 처리해버리며 남겨진 부모 형제들에게 끔찍한 연좌제의 처벌을 내리는 잔인한 수법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은 무자비한 철권 독재 체제에도 분명히 인간이 견뎌낼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점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3대 세습까지는 정보 통제와 잔혹한 공포의 힘으로 주민들을 꾹꾹 눌러가며 그럭저럭 이끌어왔을지 몰라도 최소한의 혁명적 명분조차 빈약한 10대 소녀의 4대 세습까지 억지로 밀어붙일 경우 체제 내부의 거대한 균열과 폭발은 결코 피할 수 없는 필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북한 내부의 민심을 뒤흔드는 가장 무서운 폭발 인화 물질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김정은 정권이 그토록 막으려고 발버둥 치는 자본주의적 장마당 세대의 성장과 한국 대중문화의 결합입니다. 과거의 북한 주민들은 국가가 주는 배급에만 전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당국이 공급을 끊으면 앉아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배급제가 완벽하게 붕괴된 이후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오직 자신의 힘으로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며 스스로 먹고 살 길을 개척해온 이른바 장마당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이나 부채의식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매우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세대이죠. 이들이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USB를 통해 대한민국의 풍요로운 드라마를 보며 자라났다는 사실은 독재 정권에게는 그야말로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자유의 달콤함과 인간다운 삶의 기준을 이미 눈으로 목격해버린 이 청년들에게 날 때부터 정해진 출신 성분이라는 보이지 않는 지독한 계급의 족쇄와 오직 백두혈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린아이를 수령으로 모셔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대한 모순입니다. 아무리 두꺼운 무쇠 가마솥의 뚜껑을 무거운 돌덩이로 무자비하게 억눌러 놓아도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압력이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가마솥 전체가 산산조각 나며 끔찍하게 폭발해버리는 법이죠. 북한 사회의 밑바닥을 지탱하는 청년들의 뼈저린 상대적 박탈감과 꿈조차 꿀 수 없게 만드는 절반의 희망도 없는 절망감이 언제까지나 순종적인 침묵으로만 남아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4대 세습이라는 무리수는 평양의 핵심 권력층 내부에서도 엄청난 심리적 반발과 동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악수입니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연일 흘러나오고 패치를 붙인 모습이 포착될 때마다 외부 세계는 정권의 교체 주기를 계산하지만 평양의 고위 간부들 역시 바보가 아닌 이상 미래의 권력 향방을 두고 치열한 눈치 싸움과 주도권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나이 지긋한 고위 장성들과 엘리트 관료들이 과연 언제까지 어린 소녀 앞에서 허리를 굽히며 충성을 연기할 수 있을까요? 공포 정치로 겉모습은 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충성심의 핵심인 마음까지 지배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정권의 핵심 기둥인 군부와 기득권층조차 내부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면 작은 충격 하나에도 거대한 독재의 성벽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인민들은 서슬퍼런 처형의 총구와 보위부의 삼엄한 감시망 앞에서 억지로 입을 닫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억눌린 거대한 분노의 압력과 변화를 향한 갈망은 북한 사회 전역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이고 맹렬하게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